조엘 메이어로위츠와 카메라 시작합니다. 메이어로위츠를 미국에서는 마이어로위츠라 부릅니다. 우리나라와 작가 표기 및 발음이 다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사진을 공부하던 80년대 한국에도 6컬러가 전해졌습니다. 70년대에 등장한 6컬러 사진은 이전의 컬러 사진과 달랐습니다. 당시 6컬러 사진의 발굴의 선두주자로서 두 사람이 말해줬는데 한 사람은 윌리엄 이글스턴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 7, 80년대 6컬러 사진을 주도한 조엘 메이어로위츠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들어서 어떤 컬러 사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전의 컬러 사진과 달랐다는 말이고 6컬러를 들고 나온 인물이 언급한 두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과연 어떤 컬러 사진이기에 새로운 컬러의 출현이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가 논의의 초점일 것입니다. 그럼 조엘 메이어로위츠의 풍경을 보시지요. 이전과 지금의 컬러 사진들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1978년에 발표한 케이프 코드의 해변과 하늘입니다. 미국 사진사에 따르면 메이어로위츠의 6컬러는 5가지 요소입니다. 첫째는 사물 그 자체, 둘째는 공간 그 자체, 셋째는 시간 그 자체, 넷째는 빛 그 자체, 마지막 다섯째는 색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오로지 8인치, 10인치 뷰 카메라에서 가능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라는 말뜻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개념이라 하네요. 조엘 메이어로위츠가 6컬러를 위해 사용한 카메라는 디어도르프입니다. 1938년에 제작된 대형 카메라이고 액타 250mm 렌즈를 달았죠. 필름은 베리컬러 타입이고 감도 80, 조리개 F90, 시간은 평균 4분에서 10분이었습니다. 조엘 메이어로위츠는 1938년 뉴욕 브롱스 출신입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랄프 깁슨과 더불어 라이카 홍보대사였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강연과 워크숍, 사진전을 가졌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지난 20년 동안 압도적인 활약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형 카메라를 사용했지만 메이어로위츠는 라이카 마니아였습니다. 이제 보실 사진은 스트리트 포토입니다. 역시 6컬러입니다. 조엘 메이어로위츠는 1962년에 사진을 시작했습니다.
60년대 대부분 뉴욕 사진가들처럼 라이카를 들고 거리로 나갑니다. 이때 사용한 카메라는 라이카 M3 60~70년대 스트리트 포토 전설이죠. 처음에는 카르티에 브레송과 로버트 프랭크의 영향으로 흑백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교차로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구겐하임 지원금을 받고 컬러 사진에 매진합니다. 또 1973년에 컬러 암시를 차리고 액타컬러 프린트에 몰두합니다. 이 액타컬러 프린트가 70년대 뉴 컬러 뉴 워크를 만들어냅니다. 이른바 자가현상 70년대 뉴 컬러 포토그래피의 출현입니다. 대상은 도시였습니다. 거리를 강렬한 동시대의 색으로 표출합니다. 피사체의 색을 찍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개념의 색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뉴 컬러입니다. 대상의 색이 아니라 작가가 해석한 색이죠. 흔히 조의 메이어 호로위츠를 60년대 게리 위노그랜드와 비교를 합니다. 컬러를 앞세웠을 뿐 카메라 워크가 게리 위노그랜드를 너무 닮아서죠. 뒤에 동영상을 보시면 어쩌면 절이 똑같냐 하실 겁니다. 이렇게 메이어 호로위츠에 의해서 스트리트 컬러 사진 시대가 개막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라이카를 들고 거리로 나가 컬러 사진을 찍을 때 정작 그는 8인치 10인치 구형 디오도르프를 사서 케이프 코드로 향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앞서 보신 1978년 케이프 라이트입니다. 이제부터 조의 메이어 호로위츠와 카메라가 함께하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시작하기 전에 메이어 호로위츠는 광고회사 디렉터였습니다. 60년대 작가들처럼 로버트 프랭크에 반해서 사진의 길을 들어섭니다. 나는 조의 메이어 호로위츠를 볼 때마다 그의 미소를 봅니다. 미소의 목소리에 친절함에 관대함까지 그는 타고난 사진 선생님입니다. 조의 메이어 호로위츠 좌측에 윌리엄 클라인이 있네요. 50년대 로버트 프랭크와 쌍벽을 이룬 스트리트 포토의 전설이죠. 메이어 호로위츠가 강조한 스트리트 포토의 미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시의 거리란 순간보다 시츄에이션이 더 중요하다. 둘째는 도시의 거리란 주인공이 유명인보다 일반인이어야 한다. 자, 그럼 조의 메이어 호로위츠의 스트리트 포토 촬영 모습을 보시지요. 거리는 자신에게 호기심 천국이라 하네요. 그래서 또 찍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리에 서면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새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거리 사진은 아주 흥분되는 일이면서 또 혼란스러운 일이라 하네요. 자, 이제 대도시 뉴욕을 만나 보실까요? 바로 소음입니다. 도시는 무엇보다 소음입니다. 소음에 가려졌지만 스트리트 포토 시작부터 큰 생각을 갖지 마라 합니다. 당신이 어디든 그곳에 가면 무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가는 그곳에 주의 깊게 보면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네요.
in any fashion without it being programmed by a single event that calls your attention. 사진을 시작한 1962년부터 자신은 거리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생처럼 매일매일 뭔가가 바뀌고 흐르는 것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는 대도시 뉴욕이라고 하네요. 그것이 어쩌면 대도시가 가진 어떤 변화의 현상이자 꿈틀거리는 생명과 힘을 잉태하는 도시의 시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뉴욕의 거리들이지만 말입니다. 메이어 로이츠가 함께했던 대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저 카메라가 디오도르프입니다. 케이프 코드를 촬영한 카메라죠. 그가 말하네요. 모든 사진가들은 자신에 맞는 카메라에 신중하다. 아마도 자신이 왜 도시에서는 35mm 라이카 그리고 풍경에서는 대형 뷰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었지를 말하려 합니다. 대형은 아무래도 즉흥적이고 감정적일 수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 센트럴 파크에서의 사진과 대도시 교차로의 사진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것이 케이프 코드 촬영 때 대형 카메라를 들고 간 이유라 하네요. Ordinary American things, the landscape, the light, the bay and the sky. And slowly, over a period of 2 months, I photographed these things that were interesting to me. To trust life. 그러나 카메라의 크기와 조건이 다를 뿐 크게 다를 건 없다 말합니다. 거리든 풍경이든 인물이든 결국 자신의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 하네요. 그렇게 그것에 끌렸던 데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것이라 하네요. You have to have it come through you and out of you. In a sense, you are the medium, more so than the film is. Because all those experiences have to pass through you first to land on that film. 지금 말하는 메이어 로이츠의 사진 미학은 80년대 이야기입니다. 현역으로 아주 잘 나갔을 때 당당하게 거침없이 말할 때였죠. 자, 그럼 이제 30년이 흐른 2010년대 사진 미학을 보실까요? 첫 마디가 프린트를 해봐라. 프린트가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카메라, 나이 들었을 때는 프린트로 바뀝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가 아니라 프린트가 종착역이란 말입니다. 프린트를 바닥에 깔고 벽에 붙일 때 사진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결국 사진은 내밀한 개인성의 게임이기에 카메라와 프린트는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변함없는 자신의 사진 철학 하나를 던집니다. 따라, 가서 찍어라. 다른 것 생각 말고 대상의 상황의 순간에 집중하라. Photography is really a tool for us to go out into the world and find bits and pieces and moments and objects and people. Oh, here comes a great pair. 결국 모든 게 여기에 있고 여기서 나온다고 직접 보여줍니다. But you only get it if you come out here. If you don't come out here, you know, it's like you don't know the tree falls in the 그러나 forest. 몇몇 사람들은 메이어 로이츠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보는 사람, 풍경 사진가로 보는 사람, 심지어 스트리트 인물 사진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게리 위노그랜드와 달리 미국 사진사는 조엘 메이어 로이츠를 6컬러 사진의 선구자라고만 말합니다. I felt the need for greater description instead of 35mm, and I tried some bigger cameras, and they just weren't right for me.
70대 중반 조엘 메이어로위츠의 이태리 모습입니다. 여전히 자신은 북적거리는 도시의 교차로가 좋다고 말하네요.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메이어로위츠의 나레이션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작은 세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일어나는 우리의 작은 세계입니다. 눈물과 미소와 품위와 침묵과 진보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만 있는 곳일까요? 혁명과 사랑과 미움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들만 있는 것일까요? 고립과 평화와 전쟁과 비극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들만 있는 곳일까요? 죽임과 발상과 음악과 굶주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들만 있는 곳일까요? 두려움과 꿈과 아이러니와 제약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들만 있는 곳일까요? 권력과 행진들이 있는 곳입니다. 너, 나, 우리 친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했던 것, 그리고 모두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 우리들이 목격하고 마주치는 이 작은 세계입니다. 바로 그곳에 제가 있고 그리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게 사진의 진정성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진으로 말해보는 것. I've worked for 50 years, from a kind of innocence at the beginning to a degree of knowingness now. 반세기 사진에 헌신한 메이어로위츠가 말합니다. 그것은 먼 길이었다. 아주 오랫동안 헌신한 치열한 길이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주어졌던 그것들을 이제 돌려줄 수 있고 이제 넘겨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눈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고 카메라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고 사진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작가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감정과 프레임과 상황 속에 산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 훅하고 시위를 떠나는 화살과 같다. 작가에게는 도달해야 하는 타겟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얻고자 최선을 다하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자이다. 조엘 메이어로위츠와 카메라를 마칩니다.